정보처리 기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기쌤. 전 수제비쌤, 보안쌤, 도움쌤입니다. 자, 오늘 2021년 정보처리 기사 3회 실기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네. 시험 보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너무 쌀쌀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지필진이 모여서 정보처리 기사 3회 실기에 대한 총평을 가볍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있었던 시험을요, 난이도부터 살펴보면 전공자는 별 3개 반, 비전공자는 별 4개 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하고 DB가 합쳐서 6문제 나왔는데 좀 기존 스타일하고 좀 다르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특히 코드 문제가 좀 캡사이신을 들이부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도 보통은 SQL 작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크로스 조인 했을 때 결과가 몇 개냐, 그리고 그랜트를 약술하시오, 이런 게 나와서 아마 네. 조금 난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답을 영어로 써야 되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한글 아니면 영어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영어, 한글 둘 다 알고 계셔야 답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 영어로 쓰는 문제는 작년에도 풀네임을 영어로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올해 안 나오다가 3회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야 보이는 용어들이 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회 그리고 2회 시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네, 프로그래밍 부분에서는요, 이중 포인터 그리고 구조체화 포인터를 연동해서 쓰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네, 이중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전공자 입장에서 쉽지 않는 영역인데요. 비전공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구조체화 포인터 같은 경우에도 필기에 나왔던 게 실기로 변형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하시기에 좀 까다롭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조건문에서 이제 연산자들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연산자도 해트라고 하죠. 이 네. 해트 엑소와 연산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약수령은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네. 그랜트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DCL 안에 있는 그랜트가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테스트가 3문제 나왔고요. 보안에서 3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그 약간 테스트 케이스에서 처음 나왔고요. 그 원인 결과 그래프라는 블랙박스 테스트 유형이 처음 나왔습니다. 네, 동기연결상 유분패 원비 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책에서 한 번쯤 봤을 주요 개념들이 일단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음쌤으로 저희가 익숙하게 봤던 시지노 기억나시죠? 네네. 예, 그 중에서 GUI 구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스상드 기억나시죠? 네네. 상향식 통합 테스트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뭐 드라이버다 스톱이다 드라이버다. 예. 네, 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수령 문제에 아까 한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랜트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이제 약수령 채점을 하다 보니까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랜트의 기능을 약술하시오라고 하면 네, 보통은 권한을 부여한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쓰면은 거의 다 맞게 채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향후 공부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사자성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사자성어를 넣는데요. 바로 이제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우, 좋은 말이네요. 네, 뜻은요, 글을 100번만 읽으면 뜻은 자연히 알게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 끈기 있게 반복하면 진리를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제비에서 항상 얘기하는 반복의 개념이죠. 네. 그래서 제가 100번을 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는 3회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해주셔야 이번 시험에 드라이브인지 헷갈리다가 이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없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좀 반복을 하잖아요.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반복으로 인해서 그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총평에 담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응시하신 그 여러분들의 의지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고요. 예, 끝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수제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요. 올해 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2022년 체계 개정판과 원어에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 개정에 대해서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어느덧 카페가 벌써 6만 명을 바라보는 아. 우리나라 대표 커뮤니티가 된 것 같아요. 예, 벌써 6만 명이 가까이 됐다는 거는 저희가 2년이 안 됐거든요. 2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6만 명이 된 커뮤니티가 됐다는 건 정말 좀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 답변도 수험생들이 같이 달아주는 집단 지성의 커뮤니티가 됐습니다. 네, 사실 지필진끼리 운영했으면은 이렇게 못 왔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저희끼리 답변하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쉽지가 않은데, 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좀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저희가 부담도 좀 많이 되고 좀 바쁘기도 했거든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요. 네. 네, 자,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커뮤니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